안녕하세요. 35년째 노인의학을 진료하고 있는 김원장입니다. 며칠 전 외래의 한 어르신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문 손잡이를 꽉 잡은 채 오른쪽 다리를 제대로 딛지 못하시고 마치 바닥이 미끄러운 것처럼 한쪽으로 자꾸 몸이 쏠리더군요. 의자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상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좀 피곤한가 보다 했는데 오늘 아침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죠. 이 말씀 혹시 낯설지 않으시죠? 아침에 일어나 첫 걸음을 떼는데 다리가 유난히 무겁거나 한쪽 다리가 삐끗해서 벽을 짚고 걸어본 경험. 평소와 같은 집안인데 문턱이나 방바닥이 유난히 불안하게 느껴졌던 순간, 대부분은 잠을 잘못 잤나 보다, 요즘 운동을 안 해서 그렇지 하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변화가 단순한 피로나 근육 약화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몸, 특히 뇌와 혈관에서 무언가 이상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부위가 바로 다리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뇌가 보내는 신호가 미세하게 어긋나면 가장 먼저 티 나는 곳이 매일 우리 몸을 지탱하고 움직이는 다리거든요. 제가 노인의학을 35년간 진료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큰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응급실에 오신 분들 중 상당수가 그 전에 아침에만 한쪽 다리가 좀 이상했다, 요즘 따라 자꾸 다리가 헛디뎌진다는 작은 변화를 먼저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때만 정확히 의미를 알고 대처했더라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던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절대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리가 보내는 작은 변화는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냥 허리 문제겠지, 무릎이 안 좋아서 그렇겠지 하고 허리 무릎 문제로만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특히 한쪽만 갑자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다리 변화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가 흔들릴 때 자주 보이는 양상입니다. 너무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증상이 모두 뇌경색으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리 힘이 빠지거나 저린 증상은 근육, 관절, 허리, 말초신경 등 다양한 원인으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중 일부는 실제로 뇌혈관 이상과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나이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한 번은 차분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부터 집안을 걷는 짧은 순간까지 다리가 보내는 뇌의 초기 신호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다리 자가 체크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이 신호들을 조금만 일찍 알아채면 많은 경우에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능하고 후유증 없이 일상으로 돌아오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드릴 내용은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을 보며 반복해서 관찰해온 패턴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다양한 원인 중 하나가 뇌혈관 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 특정 증상 하나만으로 질환을 단정 짓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대신 미리 알고 계시면 언제는 지켜보고 언제는 서둘러 병원에 가야 하는지 구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냥 조금 불편하니까 참고 지내다 보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집에서 느낀 작은 이상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일찍 오셔서 큰 후유증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시간이 여러분의 뇌와 다리 혈관을 지키는 중요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앞으로의 보행, 균형, 나아가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좋아요 한 번이 다리와 뇌혈관 문제로 불안해하시는 다른 어르신들께 이 정보를 더 멀리, 더 빨리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료 구독을 눌러두시면 앞으로 노년기 뇌와 혈관, 관절, 건강에 꼭 필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0대 이상이신 분들은 댓글에 1을,
70세 이하이신 분들은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어느 연령대에서 어떤 신호를 더 많이 겪고 계신지 파악해서 앞으로 더 정확하고 필요한 건강 정보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많은 분들이 짧은 불안감을 느끼곤 합니다.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데 어느 날은 한쪽 다리가 유난히 무겁다든지 바닥에 발을 붙이는 느낌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아침 화장실까지 몇 걸음을 옮기는 동안 몸이 한쪽으로 기우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발바닥이 종이에 얇게 닿는 것처럼 허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원장님, 아침에만 다리가 이상해요.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별일 아니겠지 했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히 잠버릇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전날 활동량 때문으로 넘기지만 아침 첫 걸음에서만 반복되는 변화는 그 자체로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아직 깨어나기 전일 수도 있고 밤새 눌렸던 신경이 일시적으로 둔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른 양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뇌에서 내려오는 운동 신호가 순간적으로 매끄럽지 않을 때 다리가 예상보다 훨씬 느리거나 약하게 반응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이 떨어지며 전반적인 혈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혈액이 다시 뇌와 말초로 충분히 도달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뇌혈관이 이미 좁아져 있는 분들은 이 과정에서 신호의 전달이 잠깐 비틀리듯 흔들릴 수 있어 아침 첫 걸음이 특히 불안정하게 느껴집니다. 뇌에서 내려오는 운동 명령이 다리 근육까지 정확히 전달되지 않으면 한쪽 다리가 늦게 반응하거나 힘 조절이 어긋나면서 평소와 다른 걸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만으로 특정 질환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침 첫 몇 걸음에서만 반복되는 비대칭적인 힘, 빠짐이나 기울어짐은 다양한 원인 중 일부가 뇌혈관 변화와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간단한 자가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앉은 상태에서 양쪽 발을 천천히 들어 올려 보십시오. 두 다리가 비슷한 높이로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면 일단 큰 문제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한쪽 다리가 유난히 느리거나 올리는 동안 발끝이 떨리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신경 전달 속도가 한쪽에서 더 늦게 반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잠에서 일어나 바로 걸어가기보다 침대 옆에서 두 발을 바닥에 모두 놓고 3초 정도 체중을 실어보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이때 양쪽 다리에 체중이 고르게 실리는지 스스로 느껴보시면 됩니다. 한쪽 다리가 유달리 가볍거나 지지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면 단순한 피로 외에도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만으로 질환을 판단할 수는 없으며 자세나 수면 중 자세 압박 등 일시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만 되면 반복되는 차이는 한 번쯤 기록해두고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작은 변화를 무심히 지나치다가 몇 주 후 더 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은 어느 날부터 아침 첫 걸음을 뗄 때만 오른쪽 다리가 자꾸 늦게 반응한다고 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잘 걸으시는데 아침만 되면 몸이 오른쪽으로 기우는 느낌이 있어 벽을 한번 짚고 화장실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도 잠을 이상하게 잤나 보다 하고 넘기셨다가 며칠이 지나도 같은 쪽에서 같은 느낌이 반복되자 병원을 찾으신 겁니다. 검사를 진행해 보니 여러 원인 중 일부가 신경신호 전달에 영향을 주고 있었고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생활 조절과 치료로 금방 안정된 상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분이 이 변화를 한두 달 더 넘겼다면 더 큰 이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아침 첫 걸음에서 느껴지는 작은 변화가 실제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아침은 우리 몸의 신호가 가장 민감하게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첫 몇 걸음에서 나타나는 다리의 반응을 가볍게 보지 않고 관찰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점검법을 통해 스스로 확인해 보시고 계속 비슷한 변화가 반복된다면 꼭 기억해 두셨다가 진료 시 설명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침 신호보다 일상 속에서 더 자주 드러나는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집안에서 짧은 거리를 걸을 때 나타나는 미세한 휘청거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안에서 몇 걸음만 옮겨도 몸이 순간적으로 휘청거리거나 벽을 스치듯 지나가며 균형을 잡는 일이 반복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일어났으니까 그렇겠지, 잠깐 어지러웠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휘청거림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될 때입니다. 늘 다니던 화장실까지의 짧은 거리, 부엌까지 가는 몇 미터 사이에서만 유독 몸이 흔들리는 경험은 상당히 많은 시니어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변화입니다. 걷는 중에 발끝이 살짝 밀려나가는 느낌, 바닥이 평평한데도 울렁거리는 듯한 느낌, 몸이 한쪽으로 조용히 끌리는 감각은 일상에서 쉽게 지나치는 만큼 더욱 세밀하게 살펴야 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도 멀리는 괜찮은데 집 안에서만 이상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점은 이 변화를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짧은 거리에서의 휘청거림은 다양한 요소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기립성 혈압 변화처럼 갑자기 일어나며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귀 안의 전정기관 문제나 단순한 피로로 인해 중심을 잡는 능력이 잠시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에서 균형을 조절하는 부위의 혈류가 잠깐 불안정해질 때도 비슷한 느낌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걷는 동안 몸의 중심은 뇌 뒤쪽의 균형기관에서 계속 미세 조절을 하는데, 이 신호가 잠깐만 늦어져도 다리 근육이 균형을 맞추기 전에 몸이 한쪽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평소에는 문제 없던 짧은 거리에서만 유난히 흔들리는 이유도 움직임의 속도가 느리고 생각보다 뇌의 조절 신호가 더 섬세하게 작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나온다고 해서 특정 질환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한쪽 기울어짐이나 짧은 거리에서의 휘청거림은 다양한 원인 중 일부가 뇌혈관 신호의 변화와도 연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록해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집에서 간단히 해볼 수 있는 점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집 안에서 벽을 기준으로 34걸음 정도 천천히 걸어 보십시오. 이때 발이 자연스럽게 나가는지 혹은 어느 순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몸이 쏠리는 느낌이 있는지를 스스로 느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탁이나 창가에 손을 가볍게 대고 눈을 잠깐 감아보는 방법입니다. 중심이 잘 잡힌다면 대체로 큰 이상은 아닐 가능성이 있지만, 순간적으로 몸이 앞뒤나 좌우로 기우는 느낌이 있다면 균형 신호가 흔들릴 때 흔히 나타나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집 안 바닥을 따라 일직선으로 5걸음 정도 걸어 보십시오. 벽에 기대지 않더라도 중심을 유지할 수 있다면 좋지만, 한쪽으로 반복해서 치우치거나 발이 서로 부딪히는 느낌이 든다면 기록해두고 추후 상담 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런 결과만으로 질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상의 작은 흔들림이 오래 지속된다면 다른 원인과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은 멀리 외출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집 안에서만 유독 몸이 기울어지는 느낌이 반복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새벽에 화장실을 갈 때마다 벽을 한 번씩 짚게 되고 주방까지 걸어갈 때도 한두 걸음씩 흔들리는 느낌이 이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어지러움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지만 며칠간 같은 패턴이 반복되자 가족이 함께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여러 요인 가운데 일부에서 균형 신호 조절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확인되었고, 다행히 적절히 조치해 일상생활을 큰 불편 없이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흔들림이 단순 어지럼증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기에 점검했기에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신 사례였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짧은 거리에서 반복되는 휘청거림은 작은 변화로 보이더라도 몸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짧은 이동에서의 흔들림은 일상 속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지만 혼자 있을 때만 나타나는 탓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지나치기 쉽습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된다면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 체크하고 기록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의 휘청거림보다 더 미세하게 드러나는 또 다른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양말을 신거나 바지를 갈아입을 때 느끼는 작은 불안정함입니다. 다음으로 이 부분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말을 신거나 바지를 갈아입을 때 한쪽 다리로 서 있는 것이 유난히 불안하게 느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동작인데 어느 날부터인지 한쪽 다리를 들면 중심이 흔들려 벽을 짚게 된다거나 다리를 드는 속도가 양쪽이 확연히 다르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진료실에서는 원장님, 요즘은 양말 신는 게 제일 힘들어요. 한쪽 다리만 들면 금방 쏠려요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런 변화는 눈에 띄게 심한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걸을 때처럼 길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쉽게 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쪽 다리를 들고 서는 동작은 생각보다 뇌의 균형 조절 능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불안정함이 느껴진다면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이유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근력 저하나 고관절 무릎 관절의 유연성 문제, 오래 서 있었던 날의 피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을 유지하고 다리의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는 기능은 뇌와 신경에서 내려오는 신호에 크게 의존합니다. 한쪽 다리를 들고 중심을 잡으려 할 때 뇌에서 하달되는 근육에 힘을 주라, 몸통 중심을 유지하라는 명령이 잠시만 흔들려도 한쪽 다리가 갑자기 가벼워지거나 중심이 무너지듯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양쪽 중 한쪽에서만 지속적으로 불안정함이 나타난다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다양한 원인 중 일부에서 뇌와 다리 사이의 신호 전달이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보일 수 있는 대표적인 양상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만으로 특정 질환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쪽 다리만 반복적으로 힘들어진다면 그 자체로 왜 이쪽만 유난히 어려울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벽이나 식탁을 가볍게 짚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 보십시오. 이때 다리를 드는 순간 몸의 중심이 한쪽으로 과하게 쏠리는지 예상보다 빨리 흔들림이 오는지를 느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양쪽 다리를 각각 같은 방식으로 들어보면 차이를 비교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 손가락으로 벽을 살짝 짚고 5초 정도 한 다리 서기를 해 보십시오. 정상이라면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지만 큰 불안 없이 5초 정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 다리에서만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흔들린다면 기록해 두시고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리를 내리고 양발을 편하게 모은 상태에서 눈을 잠깐 감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중심이 갑자기 무너지는 느낌이 들거나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강하다면 균형 신호가 흔들리는 상황일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점검은 어디까지나 참고이며 결과만으로 건강 상태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변화는 진료실에서 상당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에 관찰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어느 날부터 양말을 신을 때마다 왼쪽 다리로 설 때 유난히 불안정함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지만 아침마다 양말을 신으려 할 때마다 중심이 자꾸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 점점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허리 때문일까, 무릎이 약해졌을까 하고 스스로 짐작만 하셨지만 며칠이 지나도 같은 쪽에서 같은 어려움이 반복되자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여러 검사를 통해 다양한 요인 가운데 일부에서 신경 전달과 균형 조절 기능이 불균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고, 생활 조정과 적절한 치료로 빠르게 안정된 상태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평소 몇 초면 지나가는 양말, 신기 같은 동작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쪽 다리만 유독 어렵다는 느낌은 그냥 넘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며칠 이상 반복된다면 스스로 체크해보고 기록해두는 것만으로도 향후 진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호들은 계단이나 경사로 같은 환경 변화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계단을 오르내릴 때 느껴지는 다리의 속도 변화와 그 의미에 대해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단이나 경사로를 오르내릴 때 갑자기 다리가 무거워지거나 속도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평지에서는 멀쩡하게 잘 걸리는데 계단만 나오면 한쪽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아 발을 한 칸씩 옮기는데 시간이 더 걸리거나 경사로를 올라갈 때 한쪽 무릎 주변이 유난히 흔들리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진료실에서는 원장님, 평지는 괜찮은데 계단만 가면 한쪽 다리가 꼭 말을 안 들어요 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다리에 더 많은 힘과 균형, 조절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은 변화라도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평지에서는 느끼지 못하던 다리의 비대칭이 계단에서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변화는 여러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의 연골 마모나 고관절의 유연성 부족처럼 관절 자체의 문제에서도 계단이 힘들 수 있습니다. 허리 신경이 눌릴 때도 다리가 갑자기 무거워지는 느낌이 생길 수 있고, 단순히 며칠 활동량이 많았던 날에 피로가 누적되어도 한쪽 다리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조금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뇌에서 내려오는 운동 조절 신호가 계단 같은 복잡한 움직임에서 잠시 흐트러질 때 생기는 반응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발끝을 들어 올리는 동작과 무릎을 굽히고 펴는 동작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데, 이때 근육의 조화로운 움직임이 흐트러지면 한쪽 다리가 늦게 반응하거나 버티는 힘이 약해지면서 계단에서 비대칭이 크게 느껴집니다. 다양한 원인 중 일부는 실제로 신경 전달 속도나 균형, 신호 조절과 관련될 수 있어 반복되는 경우에는 기록하고 관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런 변화만으로 특정 질환을 단정할 수는 없으며 여러 요인 중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계단에서 느껴지는 변화를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계단을 오를 때 첫 세 칸을 천천히 올라가 보십시오. 이때 양쪽 다리가 같은 속도로 발을 올리는지, 아니면 한쪽은 가볍게 올라가는데 다른 쪽은 유난히 무거운 느낌이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계단을 내려올 때 천천히 발을 내딛어 보십시오. 내려오는 동작에서는 균형 감각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쪽 다리에게만 유독 힘이 잘 들어가지 않거나 흔들림이 생기면 그 차이를 스스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경사로나 지하철 출입구에 비탈길을 걸을 때 발이 지면을 단단히 잡아주는 느낌이 양쪽에서 비슷한지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한쪽만 자꾸 미끄러지듯 밀리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기록해 두셨다가 진료 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만으로 질환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런 변화는 진료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은 어느 날부터 오른쪽 발만 유난히 차갑다고 느끼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집안 온도가 낮아서 그런 줄로만 생각하셨지만 샤워 후 양쪽 다리를 비교해 보니 오른쪽 다리 피부색이 다른 쪽보다 확실히 옅어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며칠간 관찰하니 같은 현상이 반복되자 병원을 찾으셨고, 여러 원인 중 일부에서 다리 혈류 조절과 신호 전달 흐름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히 관리하며 큰 불편 없이 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례처럼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다리의 변화가
몸의 작은 신호를 일찍 알려주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다리의 온도색 붓기 변화는 단순한 생활 습관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반복되는 한쪽 변화라면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변화들은 시니어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적 변화 외에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다리의 균형과 신경 기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 검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집에서 3분이면 할 수 있는 다리 신경균형 자가 체크법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다리 신경균형 자가 검사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3분이면 충분합니다. 진료실에서도 어르신들께 가장 먼저 권하는 방법이 바로 이 검사들입니다. 단순히 다리를 들어보거나 서보는 것만으로도 신경 전달, 균형 유지, 다리 근력의 미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무엇보다 이 검사는 반복해서 해보면 변화가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스스로의 상태를 일정한 기준으로 점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아래 검사들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며 결과만으로 특정 질환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신 어떤 변화가 반복될 때 병원에 상담해야 하는지 기준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의자에서 일어나기 검사입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편하게 앉은 뒤 양발은 어깨 너비로 두고 두 손은 가볍게 가슴 앞에 모읍니다. 그리고 손을 쓰지 말고 일어나는 동작을 해 보십시오. 이때 양쪽 다리에 균형 있게 힘이 들어가는지 어느 쪽이 더 무겁거나 느리게 반응하는지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이라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지만 한쪽 다리만 유난히 힘이 빠지거나 발바닥이 바닥에서 늦게 떨어지는 느낌이 있다면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검사는 특히 다리 근력과 더불어 신경신호가 동시에 내려가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눈 감고 서 있기 검사입니다. 벽이나 식탁처럼 손을 댈 수 있는 안전한 지점 근처에서 두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30초 동안 가만히 서 보십시오. 눈을 감으면 우리 몸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근육과 관절, 신경신호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때 몸이 앞뒤나 좌우로 크게 흔들리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균형신호 조절에 민감한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으로만 반복해서 기울거나 눈을 감자마자 중심이 무너지는 느낌이 강하다면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흔들림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거나 한쪽 방향으로만 기우는 패턴은 중요한 단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발바닥 감각 비교입니다. 양발을 편안히 바닥에 두고 손바닥이나 손등으로 각각의 발바닥을 천천히 만져 보십시오. 양쪽의 온도, 촉감, 민감도의 차이를 느껴보는 검사입니다. 발바닥 감각은 뇌에서 올라오는 감각 신호와 말초 신경에서 전달되는 신호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한쪽만 무디거나 지나치게 민감하게 느껴진다면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발바닥이 얇은 천을 하나 깔아놓은 것처럼 둔하게 느껴진다거나 온도 감각이 한쪽에서만 차이가 난다면 잠깐의 변화라도 반복되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일직선 걷기 검사입니다. 바닥에 일직선이 되는 선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양발을 일렬로 놓으며 10걸음 정도 천천히 걸어 보십시오. 이때 발이 서로 부딪히거나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벽 쪽으로 치우치는 느낌이 있으면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직선 걷기 동작은 뇌가 다리 근육과 균형 신호를 동시에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신호가 미세하게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검사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피곤한 날, 평소보다 많이 움직인 날에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한 번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며칠 간격으로 두세 번 반복해보고 변화가 계속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이 네 가지 검사를 하나의 세트처럼 자주 권합니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병원에 오시기 전에 스스로 이런 검사를 통해 변화를 느끼셨던 분일수록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빠르게 회복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분은 아침마다 일어나기 전 의자에서 일어나기 검사와 일직선 걷기 검사를 스스로 해보셨는데 어느 날부터 한쪽 다리가 반복적으로 흔들리는 느낌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바로 병원을 찾아 일찍 치료를 시작해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자가 검사만으로도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들을 훨씬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들은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는데 가족이 먼저 눈치채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족이 먼저 발견하는 걸음걸이 변화에 대해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잘 모르던 보행 변화가 가족이 보기에는 금방 눈에 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진료실에서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식들이 요즘 제가 걷는 게 이상하다고 해서 왔어요 라는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본인은 평소처럼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가족은 발을 자꾸 끄는 소리, 몸이 한쪽으로 기우는 모습, 걸음폭이 달라지는 변화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죠. 걸음걸이는 스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느끼는 작은 변화가 몸의 신호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오랜 시간 같은 방식으로 걸어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미세한 변화가 생겨도 자신은 잘 못 느끼고 잠깐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먼저 알아차리는 보행 변화는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것은 발 끄는 소리입니다. 걸을 때 발 뒤꿈치를 먼저 딛지 못하고 발끝이 바닥에 스치듯 나가면 슬리퍼나 신발이 사각거리며 끄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납니다. 또 한쪽 발이 반 박자 늦게 나가면서 걷는 리듬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걸음이 느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실제로는 양쪽 다리의 속도가 다른 것이죠. 몸이 한쪽으로 미세하게 기울어진 채 걷는 모습도 가족들이 흔히 말하는 변화입니다. 본인은 똑바로 걷는다 생각하지만 가족 눈에는 왼쪽으로 조금 치우친다, 자꾸 오른쪽 벽 쪽으로 붙어서 걷는다라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모두 특정 질환 때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되거나 점점 뚜렷해지는 양상이라면 다양한 원인 중 일부에서는 신경 전달과 균형, 신호 변화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해두고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관찰법도 있습니다. 첫째, 함께 집안을 천천히 걸어보시면서 발끝이 바닥을 스치듯 끌리는지, 걸음 속도가 양쪽 다리에서 같은지 눈여겨보는 방법입니다. 둘째, 바깥에서 짧은 산책을 할 때 발에 내딛는 폭이 일정한지, 몸이 좌우로 한쪽씩 쏠리는지 자연스럽게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계단을 오를 때 한쪽 다리가 뒤처지는지, 내려올 때 특정 발을 먼저 내딛는 습관이 생겼는지를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평소 신고 다니는 신발의 앞부분이나 바깥 한쪽이 한쪽만 더 빨리 닳고 있는지 가족이 함께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입니다. 직접 걸어보는 것보다 주변에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때가 많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이런 점을 확인해 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물론 이런 관찰만으로 특정 질환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시니어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작은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도 본인은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하셨지만 따님이 아버지가 오른쪽 다리를 조금씩 끄는 것 같다고 걱정하며 모시고 오셨습니다. 어르신 본인은 운동을 요즘 덜 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셨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진료실에서 걷는 모습을 천천히 살펴보니 오른쪽 발끝이 미세하게 바닥에 남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여러 검사를 통해 다양한 원인 중 일부에서 다리의 움직임과 균형 조절 신호가 고르게 전달되지 않는 상태가 있었고,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일상생활에 큰 문제 없이 잘 조절하고 계십니다. 이 사례처럼 본인이 못 느끼는 작은 변화를 가족이 먼저 알아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가족이 먼저 알아차리는 보행 변화는 사소해 보이지만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에 집중되는 변화거나 며칠 이상 반복된다면 기록해두고 상담 시 전달해 주시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더 지켜보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지만 어떤 변화는 기다리면 안 되는 신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다리면 좋아지겠지를 버려야 하는 병원 방문 기준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문제는 대개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라는 마음으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특히 다리의 변화는 허리 무릎 관절 문제와 섞여 느껴지기 때문에 더 헷갈리고 며칠 지켜보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경우가 바로 이것입니다. 며칠만 더 일찍 오셨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다리 증상이 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다리면 안 되는 신호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준을 분명하게 정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갑작스러운 한쪽 다리 힘 빠짐입니다. 평소 잘 걸으시던 분이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툭 빠져 주저앉을 뻔하거나 평지를 걷다가 갑자기 중심을 못 잡고 한쪽으로 휘청거리는 변화는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근육 피로나 관절 문제라면 보통 서서히 진행되고 양쪽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뇌에서 내려오는 운동 신호가 흔들릴 때는 특징적으로 한쪽만 갑자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많습니다. 이런 변화가 한 번만 나타났더라도 그 시간을 기록해두고 짧은 시간 안에 다시 반복된다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말하기 얼굴 움직임과 함께 나타나는 다리 변화입니다. 평소와 달리 말이 잠깐 어눌해지거나 웃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내려가 보인다면 설령 몇 분 안에 다시 회복되었더라도 절대로 괜찮아졌으니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변화가 한쪽 다리 힘 빠짐, 휘청거림, 감각 저하와 함께 나타났다면 다양한 원인 중 일부에서는 뇌혈류 변화가 작용할 수 있어 즉시 평가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증상만으로 질환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말하기 얼굴 다리 변화가 동시에 나타났다면 병원 방문을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짧은 시간 동안 나타났다 사라지는 증상 TIA 가능성입니다. 몇 분 동안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발바닥 감각이 무뎌졌다가 1020분 후 아무렇지 않게 돌아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금방 좋아졌으니 문제가 없겠지라고 오해하지만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이런 변화는 오히려 더 주의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다양한 원인 중 일부에서는 뇌혈류가 잠깐 흔들리는 상황일 수 있고 이런 반복이 있을 때는 이후 더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을 기록하고 빠른 시일 내 평가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낙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변화입니다. 문턱에 자주 걸려 넘어질 뻔한다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자꾸 한쪽으로 몸이 기울어 벽을 짚게 되는 변화는 단순히 균형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며칠 이상 반복된다면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한 번 넘어지면 골절 입원 장기간 회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다가 괜찮아지면 좋고 아니면 병원에 가자는 방식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기록해 두시고 변화가 반복되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 기준은 비대칭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한쪽 발만 유난히 차갑거나 한쪽 다리만 자주 붓거나 신발 한쪽만 빠르게 닳는 변화가 며칠 또는 몇 주간 계속된다면 반드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 생활 습관이나 관절 문제에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원인 중 일부에서는 혈류 조절이나 신경 전달 변화와도 연관될 수 있어 지켜보다 괜찮아지면 다행이라는 방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해온 분들 중 절반 이상은 며칠만 더 일찍 왔더라면이라는 말로 진료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만큼 작은 변화일 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집에서 경험한 사소한 변화를 기록해두고
제게 들려주신 덕분에 조기에 문제를 발견해 평소 생활로 건강하게 돌아가신 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를 예방하고 다리와 뇌혈관을 지키기 위해 일상에서 꼭 챙겨야 할 생활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리와 뇌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상에서 꼭 챙기면 좋은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운동이나 특별한 식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혈관 건강을 크게 좌우합니다. 아침에는 첫 10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기상 직후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움이나 다리 힘, 빠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뜨시면 먼저 침대 가장자리에 30초 정도 앉아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일어나 의자에서 일어나기를 한번 해보시면서 양쪽 다리 힘이 균형 있게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때 한쪽 다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면 그 느낌을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한 컵 드셔서 밤새 정체돼 있던 혈액순환이 부드럽게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낮 시간에는 걷기만큼 효과적인 운동이 없습니다. 빠르게 걷기를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만 하셔도 다리 근육과 혈관이 훨씬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여러 번 나누어 걸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르기 어려운 속도면 충분합니다. 계단에서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오르내리십시오. 계단이 유난히 힘든 날은 억지로 사용하지 말고 평지 위주로 걸으면서 다리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오랫동안 앉아 계셨다면 12시간마다 잠깐 일어나 종아리 펌핑처럼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여주면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시간은 하루 동안 다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점검하기 좋은 때입니다. 양말을 벗을 때 양쪽 발바닥을 손으로 살짝 만져보시고 온도나 촉감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또 슬리퍼나 신발 바닥을 보시고 특정 쪽만 유난히 닳아 있다면 그날 걸음 패턴에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닌지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욕실이나 식탁 근처에서 한쪽 다리를 5초 정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쪽 다리에서만 흔들림이 반복되면 며칠 동안 변화를 기록해 두셨다가 상담 시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튀김이나 가공육처럼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가능한 줄이고 대신 생선이나 구이 같은 부담이 적은 음식을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등푸른 생선을 챙겨 드시면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소와 과일은 매 끼니 반찬에 하나씩만 올려도 충분합니다. 복잡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면은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다음 날 다리가 더 쉽게 흔들리거나 힘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은 아침 일정한 시간에 재고 기록해 두시면 작은 변화도 훨씬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혈당은 단 음식을 줄이기만 해도 혈관벽 손상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다리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를 일찍 알아차린 분들이 가장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합니다. 반대로 며칠만 더 기다려보자 하고 넘기신 경우에는 뒤늦게 후회하는 상황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생활 루틴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으면서도 다리와 뇌혈관의 안정성을 크게 높여주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변화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몸은 분명히 그 변화에 반응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 길었지만 다리에서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이 왜 중요한지 이제는 분명하게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뇌의 이상은 얼굴이 처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변화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먼저 다리에서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는 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균형과 움직임을 조절하는 신경이 가장 예민하게 작용하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변화라도 반복되면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그때 그냥 지나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말입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변화를 기록해 두고 말씀해 주셔서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한 분들도 많습니다. 결국 몸은 항상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고 우리가 그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지가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 사례와 점검 방법을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다리는 단순히 걷는 도구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가장 빠른 경고 장치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말씀드린 변화 중 하나라도 본인이나 가족에게 해당된다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시간을 기록해 두시고 변화가 반복된다면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반대로 조금만 늦어도 평생의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신호, 마지막 경고, 평생의 후회. 이 세 가지는 제가 환자분들을 보며 직접 느낀 현실입니다.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생활 루틴을 실천하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조금만 더 귀 기울이시면 누구든지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리가 보내는 미세한 변화는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언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의 건강을 위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인의학 전문의 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